김학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입니다. 저는 오는데 비가 엄청 와요. 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당신께 맞습니다. 안성 맞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안전운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핸들 두 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물이 많이 채여가지고서 까딱하면 차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방송인데 저도 안 하는 교통 안내 멘트를 감사합니다. 잘 맞추십니다. 역시 안성 맞춤입니다. 교통방송 맞춤도 하시고. 이번에 하실 거 많을 것 같아요.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북한 미사일 딱딱 전국 나왔지 않습니까? 예. 간단하게 짓겠습니다. 간단하게 짓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함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들지 않더라도 예. 참 우리나라가 땅이면 땅, 바다면 바다, 하늘이면 하늘 지금 완전히 동네 북이 되고 있죠. 안보가 네, 이것은 배 구멍이 생겼다. 이게 논리.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 국정운영 실패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국정운영 실패가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냐. 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도 국가로서 4강 외교를 튼실히 하면서 예. 대북 관계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지금은 북한 일변도 남북 관계 개선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4강 공조가 깨졌고요. 2년 동안의 가장 큰 외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한미일 공조가 약화가 되고 북중러 공조가 강화가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번 항공기가 그러니까 독도 영공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다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사례는 예. 53년도 휴전협정 이후에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군용기는. 예, 군용기 최초.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찔러보는 거죠. 예. 찔러보는 거죠, 지금. 맞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윤도한 소통수석이 또 오보를 냈지 않습니까? 오보라기보다는 그쪽에서 말을 바꾼 것 같은데요. 아니죠.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예. 23일 날 차석 무관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건 맞는데 24일 날 아침 7시에 러시아 국방부에서 전문으로다가 우리 국방부에 우리가 영공 침범한 적이 없다. 공식 그리고 전문을 그렇게 오히려 보냈죠. 우리나라한테 덤팀이 씌우는 그런 전문을 보냈거든요. 러시아가 항상 그렇죠. 예. 그러면은 발표하기 전에 국방부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11시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럼 4시간 동안의 차이가 있는데 전혀 소통 없이 발표하다 보니까 또 사실 망신 아닌 망신을 당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러시아가 입장을 바꾼 건 맞지 않습니까? 그 전날과. 그거는 바꿨다기보다는요. 네. 한국에 와 있는 무관 입장에서는 특별히 확인을 하기 전에는 립서비스적인 외교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게 초치돼서 왔는데 개인 의견을 그렇게 영공심원 자, 우리 공장장님 말씀을 그대로다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예. 중요한 것을 발표하기 전에는 예. 당연히 국방부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죠. 근데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미스가 생겼다. 이게 이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목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이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소위 5월 달에 이어서 북한 단거리 78일 만에 예. 미사일을 쐈죠. 근데 5월 달에 쏜 건 아직도 지금 분석 중입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이나 일본은 탄도미사일이라고 결론을 냈거든요. 그리고 네. 25일 날 새벽에 발표한 것도 처음에는 사거리를 430km라고 그랬다가 다시 이제 오후에 미국과 정보 공유를 해가지고 690km로 네. 늘어났단 말이죠.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탄도미사일을 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거든요. 네, 탄도미사일 사실은 5월 달에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홍길동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탄도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뭔 불상이 날아가는 것도 아닌데 불상 발사체 이렇게 했던 것도 사실은 청와대와 북한 눈치를 봐서 지금 그렇게 한 건데. 유엔 안보리 제재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유엔도 그러면 북한의 눈치를 봤습니까? 그게 이제 강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탄도 미사일은 미사일이지만 사거리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강력한 응징을 하기에는 좀 약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경고 정도로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것도 되풀이되기 때문에 아마 유엔 안보리에서도
적절한 그런 모션이 나와야 된다고 유엔 생각합니다. 안보리에서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뭐 어느 나라나 하는 미사일 훈련 정도로 정리를 해버려가지고 유엔 안보리 제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속된 말로 해서 옛날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럼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런 행간을 우리가 읽어야지 트럼프가 얘기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정말 실책 중에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도 그럼 속으로는 제재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과거처럼 정말 그 모든 걸 바쳐가면서 도울 정도로 대한민국을 생각지 않는 거죠. 지금 완전히 일본이랑 꿍짝해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결국은 저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고립무원 아닌가요 요즘? 공장장님이랑 의견이 많이 틀린데 저는 정말 그건 어쩔 수 나라가 없고. 걱정이 예.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한 가지 죄송스러운 건 예. 이렇게 개판을 하고 나라가 걱정이 되는데도 예. 우리 자유한국당이 시원찮게 해가지고 국민들 기대에 부응 못해서 정말 자유한국당 의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그게 이 정부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우리가 시원찮아서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고 그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겁니까? 뭐 제가 뭐 고해성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요. 다는 다만 말씀하지 이제 마시고 예. 한두 가지 정도만. 너무 나열식으로만 하지 국민들이 그러니까 계속 악재가 생기니까 악재를 덮어가지고 국민들이 도대체 민주당이 뭘 잘못했는지조차를 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오면은 타켓을 삼아서 네. 집중 공격해서 국민들이 이거 정말 현 정부가 너무 잘못해는구나. 그 목선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건수가 있었는데 목선으로. 그 국정조사를 관찰을 못하는 바람에 또 덮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목선 지금 또 KBS 시청료 했는데 KBS 시청료가 됐건 뭐가 됐건 좀 한 놈만 딱 좀 잡아서 이게 지도부의 전략이 부재한 두들겨 것이다. 패야 되는데 예. 너무 지금 뭐 민주당이 너무 계속 잘못하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더 지도부에서도 타겟팅을 해서 정말 할 필요성은 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략이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데 전략을 제대로 못 잡고 그때 그 잘못만 나열하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또 저희 자유한국당을 좀 더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워도 지금 정권 개최를 할 수 있는 정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좀 국민 여러분께서 야단도 많이 치시고 앞으로 좀 힘을 더 주시길 그럼 부탁드립니다. 여당이 앞으로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계속 잘못을 더 많이 해가지고 더 헷갈리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뭐 그렇게 안 해도 예.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한 약속 중에서 정말 잘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제는 제발 경험하지 못한 거 그만하시고 과거에 경험했던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한 번도 간곡히 경험하지 호소드립니다. 못한 나라 어디는 조선일보 어제자 사설인 것 같은데 그죠? 조선일보 못 읽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그 보수 진영에서 유행하는 워딩인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추경은 그 목선 말씀하셨는데 그 목선 때문에 이제 추경도 같이 발목이 잡힌 거 아닙니까? 목선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게 아니라요. 그건 아닙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은 네. 정경두 국방부 장관입니다. 근데 저는 역사적으로다가 그러니까 목선이잖아요, 그게. 목선에 아니 목선이지만은 관한, 예. 결국은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 예. 이거거든요. 해임을 해줘야 추경도 통과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입장은. 아니 근데 상식적인 게 법상 국회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은 이것도 건의안입니다. 대통령에게 해임해달라는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일 뿐인데도 왜 근데 못하느냐. 추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 5당 대표할 때 10번씩이나 대통령께서 얘기했는데 그 중요한 추경을 정경도 장관 해임 건의안 그것도 목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건의하는 것을 국회에서 국민들의 대표가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안 한다? 이거는 저는 정말 대단히 잘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경을 막기 위해서 그 해임을 들고 나온 거라고 공격하는데 거꾸로다. 아니
전혀 아니죠. 그리고 거꾸로다. 예. 아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강경화 해임을 막기 위해서 그 추경과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거네요. 해임 건의안을 막으려고 지금 추경을 통과 안 시키기 위해서 임시국회가 무산이 된 거죠. 이거 국민 여러분 해임을 막기 위해서 추경까지 무산시키고 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처음 듣는 논리입니다. 저는 예. 처음 듣는 논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추경을 막기 위해서 해임안을 걸었다는 게 아니라 해임을 막기 위해서 추경까지 포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그런 거죠. 아니 공장장님 신선한 논리입니다.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걸 그러니까 모르세요. 걔가 맨 이상한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랑 좀 자주 만나세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팩트니까요. 장관 한 사람이 추경보다 더 중요한 거네요. 지금 민주당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아니 이런 데도다가 장관을 경질 안 하면요. 막가자는 거죠. 아니 강경화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외교 실책, 외교 무능, 그다음에 뭐 해괴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뭐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놔두세요. 끝까지 5년 동안 쓰세요. 강경화 장관이랑 정경도 아주 우리 박수 칩니다 이렇게. 화이팅. 정경도 강경화 화이팅. 강경화 장관 조금 포기하셨군요. 너무 많이 실수를 해가지고. 진짜 예.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을 가지고서 정권을 운영해야지 이렇게 배짜라식으로 하는 거는 과거에 이런 일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야, 오늘 거리가 많아요. 조국 민정수석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대체로의 전망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가지 않겠느냐 다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최종 현 정부는요 결정은 전망은 되게 맞더라고요. 과거에는 전망을 하면은 얄미워서라도 딴 사람으로 바꿨는데 여기는 전망 그런 거에 관계 없습니다. 조국 수석은 하고 싶으면 무조건 시키는 건데 법무부 장관 가면 안 됩니까? 이 말씀만 드릴게요. 예.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상필벌입니다. 네. 과연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갔을 때 대한민국의 많은 공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냐. 몇 번을 경질해도 경질돼야 될 정도로다가 인사 참사 그리고 검증에 대한 무능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뭐 16번 국회 뭡니까 그 상임위 통과 없이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서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길 가다가 그냥 아무나 골라도 그거보다 낫겠다고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서 검증을 하는 부서의 책임자가 조국 민정수석이었었는데 벌을 안 주고 민정수석으로서의 여러 가지 그 과오 때문에 안 된다.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똑같은 논리죠. 과거 권재진 갈 때 어떻게 대통령 비서했던 사람이 그 법을 엄중하게 중립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장관을 시키냐. 이거 가지고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권재진 경우는 그 비위와 연루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노. 비위 때문에 그런 것은 곁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비서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랑 틀리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랑. 우리 때는 그래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해도 올바른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세종시도 반대했고 아마 무슨 법이요? 그 선진화법도 좀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런 결기가 없어요. 그냥 여당 돼서 뭐 여기 가도 뭐 다 잘해주고 장관들 전화 잘 받아주고 지역에 가면 자기네 군수시장 자기 편이니까 그 의전 좋고 그러니까 그냥 만족했다 따뜻하니까 가만히 더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국민의 대표고 국회는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지만 국회의원입니다. 그걸 포기하면은요. 나 국회의원 아니다 이거죠. 사법개혁을 완수하려고 보내는 게 이제 의도인 것 같은데요. 조국이 가면은 제가 박지원 선배님은 9단인데 제가 6단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조국이 가면은 사법개혁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법개혁의 당사자로다가 조국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공정성을 결여할 수 있고 사법개혁의 당사자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사법개혁을 조국이 끌고 온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마무리를 하려고 마무리는 중립적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금 조국은 이미 검찰 쪽에 치우친 사고를 경찰 쪽에 치우친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팽배되어 있는 것이
과거에 쭉 여러 가지 편향적인 인물이어서 안 된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유난히 그 자유한국당은 조국 수석 추천하는 것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뭐 조국 수석님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꾸 페이스북 이런 거 해가지고서 국민 갈라치기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지가 무슨 시민단체 저 대표입니까? 아니면 지가까지 나오셨어요. 지가 뭐 무슨 운동권 뭐 핵심 인물입니까? 의원님 지가는 좀 표현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니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기가 정도로 하시는 건 어때요? 예. 뭐 공장장님이 얘기하면 그렇게 하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께서도 사법개혁을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조국 민정수석은 그렇게 아끼시면은 차라리 저 부산으로 다 내보내세요. 총선이나 출마시켜라?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예. 뭐 우리 입장에선 불만이 많지만은 뭐라고 할 얘기는 없죠. 그러나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 조국을 보내는 것은 그 현 정부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가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요거는 궁금한 건데. 네네. 그 최근에 이제 이건 뭐 몇 주 전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지금 지도부가 친박 중심으로 너무 등용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아니다. 뭐 그 자리에 그 사람은 적합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마침 또 사개특위 얘기 나왔으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제 유기준 의원을 선정했잖아요. 이분은 사법개혁과 특별한 그 연상되는 대목도 없는 데다가 어쨌든 친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결위도 김재원 의원이고 친박이죠. 이거는 그냥 짐작이 아니라 확실한 거 아닌가요? 이 주요 보직을 대부분 다 친박으로 다 갈아치우고 있다. 혹은 지금 이제 그 임명하고 있다. 사개특위위원장을 우리가 맡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당 사개특위위원장을 하던 사람이 네. 자연스럽게 가는 게 맞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그렇다면은 권성동이 가는 게 맞았던 거죠. 그리고 근데 당내 최고의 예. 법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예. 권성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여기서 왜 등장했을까요? 요거는 자연스럽지 않은데. 자연스럽지 않은 것 정도가 정답이죠. 그렇죠. 네, 그게 정답이고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지금 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해서요. 자해행위죠. 자해행위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친박과 비박이 싸우는 게 아니라 친박이 다 지금 장하는 거 아닙니까? 비박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비박 의원님들은요. 예. 상당히 참고 그런 있는 겁니까? 측면에서 당을 걱정하는 게 상당히 위기의식이 있긴 있죠.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위기의식을 느끼면 이때 아니 아무리 좋은 뜻에서 예. 나서도 지금 예를 들어 나서면은 친박 비박 쌍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하고 계속 있잖아요. 예. 골머지면은 아마도 그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불씨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목적이 정권을 획득하는 건데 네. 그러려면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건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하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지 가능한 거죠. 이거는 뭐 안 벗어나도 가능하고 벗어나면 가능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무조건 그래야 된다. 무조건이죠. 왜냐하면은 근데 왜 당은 거꾸로 가냐 이거죠.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분명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예. 그분들도 진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신다면은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게끔 힘을 보태주시는 거지 맞는 거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만 가지고서 과연 지금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냐?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은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멀쩡한 생각을 가진 합리적인 국민들 많은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어느 쪽에서 사로잡냐가 네. 관건이죠. 지난주에- 그러려면은 네. 중원으로 나가야죠. 중원으로 이거를 갖다가 저 한쪽에 치우쳐 있는
분들로 간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만 우리 공화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전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 공화당에 참여하시고 계신 분 중에서 정말 티 없이 맑은 애국심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호소드리지만 진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아끼고 나라를 사랑하신다면은 우리 공화당에서 벗어나셔가지고서요 자유한국당의 힘을 밀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싸움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지 2등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은 그런 것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티 없이 맑다고 하셨는데 어른들이 티는 좀 있겠죠. 그분들도. 자.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걸어요, 그래? 지난주에 저희가 시간을 짧게 드린 대신에 오늘 길게 드렸거든요, 진짜. 길게 드린 대신에 또 태클을 좀 더 걸었습니다. 좀 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좀 물어보세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봐. 네. 아니, 지난주에 저희가 평상시보다 거의 한 7, 8분 짧았어. 7, 8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 12분 짧았습니다. 에이, 그렇게까지는 안 짧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궁금증입니다. 박순자 의원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요, 다들. 왜 이렇게 된 거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그 누나랑 친하기 때문에 두 분 다. 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무슨 뭐 징계를 하고 뭐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이러는 것은요. 네. 이런 진흙탕 싸움은요. 이것도 자해행위입니다. 그게 자꾸 이런 일이 그건 알겠는데 벌어지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자꾸 거예요? 이런 일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벌어지니까 예. 이렇게 민주당이 개판을 하고 죽을 쓰는데도요. 우리 지지도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핵심. 원칙이 무너져서 그런 거죠. 원칙이. 아니 황영철이는 원칙을 무너뜨리고서 다른 각도로 가고 박순자는 원칙을 지켜라 하니까 박순자 의원님께서 억울한 분이 있다. 근데 또 억울하다기보다는 예. 뭐 순자 누님도 잘하는 건 아니죠.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빌미를 제공한 것만은 사실이죠. 이렇게 박순자 의원이 나올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김성태 원내대표 때 저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거를 예.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예.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다른 잣들 들이대고 황영철 의원한테는 다른 잣들 그럼 대고 예. 그리고서 박순자 국토위원장한테는 예. 원칙을 어. 대니까 또 이중잣대다. 국토위원장이 또 괜찮은 자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뭐 이런 것도 지금 뭐 징계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합리적으로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십니다. 자, 저렇게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자정질환 일으키면 되겠냐? 우리가 다른 거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됐는데. 자꾸 그 민주당이나 현 정부에서 조국이가 친일파 프레임을 친일파 프레임이요. 조국 민정수석이 조국 수석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뭐 애국이냐 이적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국민들한테 센 욕이요. 네. 너 친일파라는 얘기입니다. 억울한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친일파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 제가 구체적인 얘기 안 드리지만요. 신기하게 이상하게 일제시대에 관련된 분들이 민주당에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창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연재제 있는 나라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질 거 없고요. 자유한국당을 마치 지금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한국과 일본이 정말 상생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일이 아니라 극일이다.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적으로다가 갈라치기 하는 것은 옳지 않죠. 더군다나 일반인도 아니고 서울대 교수도 아니고 서울대 교수였었죠 이제. 예.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 신분도 아니고 민정수석의 신분으로 지금 그런 말을- 민정수석의 신분. 오죽하면 윤호중 사무총장이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직자로서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본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어제는 살짝 물을 의원님 이제 흐렸습니다만 시간 다 지났어요. 이제 지난주고. 저도 좀 이렇게 해서라도 좀 몇 분 더 해야죠. 그래야 민주당 의원들이랑 바란스가 맞죠. 알겠습니다. 오늘 충분히 하셨고 시간을 처음부터 제가 길게 드리겠다 마음먹어가지고 너무 길게 혼자 하시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 태클 좀 걸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친일파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죠. 이게 금방 끝날 얘기는 아닐 것 같네요. 예. 자, 안성의 안성맞춤 김학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